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K3 GT입니다. 기아의 GT는 뭐 현대자동차의 N, BMW M, 이런 건 아니죠. 네, 현대자동차의 N이 있듯이 기아에는 고성능 하면 GT가 붙는데요. 바로 K3 GT입니다. 요 며칠간 리뷰하기 전에 좀 알아본다고 계속 시승을 해보는데 너무 행복한, 약간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부러 출근할 때 좀 더 새벽에 빨리 출근하고요, 퇴근할 땐 오히려 늦게 퇴근하며 집으로 바로 안 갑니다. 일단 한번 돌고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만큼 재밌었거든요. 오늘 K3 GT 하나씩 한번 같이 즐겨보시죠.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출시가 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보다 뭔가 좀 더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달되십니까? 전면부에 보시면 이런 포인트들이 이전보다 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큰 변화로 가면 오히려 바로 이 엠블럼인데, 기아의 엠블럼이 바뀐 것만으로도 약간 다른 느낌인데 이런 이미지를 좀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릴의 어떤 레드 포인트라든지 하단에 이런 좀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의 디테일한 이런 포인트들이 이 차량 외장 색깔과 잘 맞는지, 내가 원하는 컬러와 잘 매치가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 나 보통 차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들을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측면이 중요하니까 측면을 빨리 보시죠. 원래 세단도 있고 해치백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트림도 단소화가 됐고, 해치백 모델을 선택하고 싶다면 무조건 GT 모델을 선택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쉽게 해치백, 대한민국에서는 해치백은 좀 비인기 차종, 좀 안 이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사실 그렇게 해치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K3의 이 해치백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이뻐요. 루프 라인부터 해서 이 테일 램프부터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라간 이런 모습들, 이런 라인들이 이 K3 GT의 매력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만원 정도의 옵션비를 추가를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바로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썸머 타이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매뉴얼상에는. 하지만 이 타이어는 차를 좀 달린다, 좀 뻥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그런 고성능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K3 GT의 어떤 요거는 좀 이따 주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K3 GT 모델이 처음 선보였었을 때 이 뒤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래도 뭐 디테일한 어떤 디자인적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 테일램프의 이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도 살려서 참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야간에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역시나 뒤에도 엠블럼이 탁, GT도 멋지게 탁, 근데 왼쪽에 K3도 탁. 근데 이거 뭐야 이거? K3랑 GT랑은 적어도 이 폰트는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뒤태의 매력은 바로 이 배기에 있습니다. 배기. 펀카를 찾으시는 젊은 분들이 K3가 아닌 K3 GT를 선택해야 되는 바로 이유가 되는 거죠. K3에다가 몇백만 원 들여서 뭔가 막 튜닝을 할 필요 없이 300 정도 들이면 기본적인 차체 밸런스 튜닝부터 해서 이런 배기까지, AS까지 풀로 되는 그런 나만의 차를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GT를 추천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시죠. 싹 열면 바로 이 개방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거를 이렇게 빼야 되죠, 세단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해치백의 장점은 역시 이렇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높이가 큰 물건들도 편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2열을 폴딩하게 되면은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유럽 사람들이 세단은 안 사고 해치백만 사는 그 이유가 되는 거겠죠. 차박을 염두하시는 분들, SUV와 세단이나 해치백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앉았을 때 좀 뭔가 이상하시죠? 요 바로 턱이거든요. 이 턱이 있기 때문에 차박을 염두해서 이 차를 선택하는 거는 좀 약간 맞지 않는 이야기다. 네, 요 부분을 염두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183인 제 기준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시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발 잘 들어가고요. 허리를 꼿꼿이 세웠을 때 183인 제 기준으로 머리가 닿는 건 아닌데 머리카락이 닿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충분히 잘 앉을 수 있는 그런 레그룸과 헤드룸,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치백들은 뒷좌석이 좀 좁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K3 기본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K3 GT 해치백이라고는 하지만 뒷좌석만큼은 기본 세단형 모델만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운전의 재미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래야 좀 운전이 재밌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컷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패들 시프트, 그리고 한 손 딱 잡히는 이 기어 노브. 근데 좀 뭔가 올드해?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이 워낙 디스플레이가 막 잘 돼 있고 막 전체적으로 막 되어 있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인 K3 GT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전 차? 한 몇 년 전 차 같은 느낌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기판이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노멀, 요즘엔 이렇게 일자형으로 붙어 있거나 하지만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로 잘 되어 있고요. 중앙 10.25인치도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이얼로 되고 버튼으로 되는 게 공조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GT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GT 로고 스티어링 휠에, 그리고 여기 GT 이 부분은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시트에 이 레드 스티치 정중앙에 GT, 이런 부분들이 역시 내 차는 GT지, 약간 이런 오너의 감성을 높일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현재 리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렐 오디오부터 해서,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 그리고 가죽 시트, 외부에서 보셨던 타이어, 이 다 옵션이지만 어차피 단일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다, 뭐 오디오가 좋아, 썬루프 꼭 있어야 돼, 디스플레이 일단 보이는 게 중요해, 뭐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몇 가지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이 K3 GT면 충분해 라고 하시면 그 옵션들 아무것도 선택 안 하셔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어야겠죠. 카드를 넣어주세요. 방금 전에 시동을 켰는데 예열이 안 된 상태라면 RPM을 올려서 엔진이 구동되는데 그때의 배기음이 괜찮네. 내 차가 꼭 스포츠카인 것처럼 막 嗡 이런 소리가 나주거든요. 이 실내에서 들리는 그 배기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방지턱을 하나 넘었는데 K3 GT는 확실히 GT스럽게 하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플랫폼이지만 뭔가 좀 더 갈고 닦고 세팅을 한 그런 느낌이에요. 고성능을 나타내는 GT 엠블럼에 맞게끔 하드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00cc 엔진, 터보 엔진이고요. 마력은 최대 마력이 204마력, 그리고 토크는 27 토크가 발휘가 됩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익숙한 수치예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굉장히 반겼던, 우리도 이제 펑카를 가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아반떼 스포츠부터 적용된 그런 엔진과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7단 DCT가 물려있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출시된 아반떼에 적용된 엔진과는 좀 다른 엔진이에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좀 더 최신 엔진이 적용된 거고요. 현재 페이스리프트 GT에는 기존의 파워트레인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편한 차만 시승해온 저에게는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그런 재미를 주는 지금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전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좀 더 빨리 달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건대 아마도 타이어 때문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고성능의 타이어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204마력이 내뿜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노면을 움켜쥐지 않고 달려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제동을 할 때도 타이어 덕분에 좀 더 빨리 쓰는, 그리고 최근에 뭐 출시된 고성능 막 300마력 이런 차량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더 방음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펀 드라이빙의 감성은 좀 다운이 되는 거죠. 근데 GT는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있어요. 지금 신호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앞이에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물론 뭐 지금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일단
내가 몰고 있는 차에서 나는 이 배기음, 제가 아까 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배기음이 좋아요. 심지어 팝콘도 튀게 해줍니다. 물론 지금 들으시는 이 사운드만큼은 아니죠. 지금 듣는 이 배기음은 실내에서만 들리는 가상의 사운드 제너레이터 소리이거든요. 그럼 어때? 외부에서 안 들으면 어때? 나만 재밌으면 좋잖아요. 충분히 잘 나가고 뭔가 쥐어짜는 그런 맛이 있어요. 뭔가 날것의 느낌을 전달하는 데는 7단 DCT도 한 몫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핸들링입니다. 차선을 바꾸면서 추월을 하는데 뭐 RMDP 쓰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전에 준준형의 어떤 느낌보다는 좀 더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잘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핸들링 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 회전 반경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한 것처럼 스티어링 휠의 어떤 그런 민감도가 꽤 민감한 편이에요. 조금만 틀어도 바로 반응이 온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브레이크인데요. 국산차가 언제부턴가 굉장히 잘 서요. 잘 서는데 거기에 현재 K3 GT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까지 고성능으로 껴주니 제동 성능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우수하다. 그 타이어가 큰 몫을 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출력이 300마력, 400마력이라면 타이어가 가지는 의미가 좀 미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워낙 부각되니까. 근데 200마력 한계치를 조금 더 넘게 해주는 약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 20몇만 원을 더 추가해서 꼭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좀 더 고출력의 차량을 타던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스테빌라이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튜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차량을 타고 싶어 하면은 아시잖아요, 정답 뭔지. 벨로스터엔 근데 가격이 많이 차이나요. 사회 초년생 또는 뭐 젊으신 분이 서킷을 타진 않아. 근데 그냥 좀 재미난 차를 타고 싶어서 사기에는 벨로스터에는 가격대가 좀 그래도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K3 GT 선택할 수 있는 구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탁 쳐서 물론 이보다 더 빠른 차도 많죠. 더 빠른 차 많죠. 그리고 더 큰 마력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들은요 사실은 공도에서 밟기에 내가 무서워. 차가 가진 성능을 내가 다 못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204마력의 K3 GT는 제가 온전히 다 끌어다 쓰는 느낌이고요. 파워와 마력을 쓰면서 운전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기특해. 이걸 즐기고 있는 내가 진짜 프로 드라이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가성비, 사실 우리 카티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그 다음에 구매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데, 그럼 K3를 가지고서도 이런 재미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요즘에 못 달리는 차가 있습니까? 뭐 K3로 막 밟으면서 달릴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엔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멀티링크가 아니잖아요. 그죠? 차체가 가지고 있는 시작점부터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하드한 서스펜션 세팅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완전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가상 사운드가 아주 좋아요. 지금 이런 가상 사운드 예전보다 많이 정교해졌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엔진과 배기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배기음과 더해지니까 이게 가상 배기음이야, 진짜 배기음이야,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비 부분인데, 김대현 에디터가 같은 파워트레인에 비슷한 중량을 가지고 있는 차를 몰고 있잖아요. 보통 고속도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는 17 정도 나오고서요. 고속도로 연비 기준으로 일단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은 17km. 부산에 내려갈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름에 에어컨 켜고 성인 3명 타고도 괜찮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승을 하면서 계속 스포츠 모드로 다녔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잠깐을 타더라도 계속 스포츠 모드로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연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밟으면 안 나와. 출퇴근 거리가 보통 제가 중형차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보통 한 13km나 14km 나오는 그런 공도인데, 그런 공도 상황인데 최근에 계속 6.8km 이렇게 나왔거든요. 연비가 6.8, 7. 지금도 16.9km, 근데 연비는 8.3km. 막 밟고 막 이러면 한 6km, 7km 나오고요. 그냥 편하게 뭐 에코 모드로 놔두고서 타게 되면은 17km, 16km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오너가 마음 먹고 아끼려면 아낄 수도 있고, 진짜 한번 신나게 타고 싶으면 신나게 탈 수도 있는 그런 양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참 재밌는 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국산차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반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준준형 중에 뭘 살까 고민한다면 그냥 K3 GT를 선택할 것 같아요. K3 GT를 선택할 것 같고,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거를 측정을 함에 있어서 3천만 원을 넘기면 뭔가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겨날 것 같아서 뭔가 옵션을 좀 더 최소한으로 해가지고서 K3 GT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뭐 외부에서 보이는 어떤 독특함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는 재미까지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K3 GT의 깡통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3 GT를 정말 재밌게 리뷰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차량이고요. 가격도 재미나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특별한 개성 있는 외관 디자인, 거기에 파워풀한 성능까지 국산차 중에 고르신다면 K3 GT가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카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